우리 세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로 무장했다는데 나는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존재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나는 살아남기에 급급하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늘어났다는데 나는 갈수록 꼼짝없이 얽매이고 자율성을 잃어간다.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나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5살부터 20살까지 인생 대부분을 학교 담장과 학원 밀실에 갇혀 억지로 의자에 앉혀진 채 세계 최장의 학습 노동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이상할 건 없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왜 친구들과 전부 똑같은 것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지, 왜 수많은 아이들이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지 물을 수 없었다. 인생을 결판짓는 대학 안 나오면 인간 취급도 못 받으니까.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니까 대학을 향해 달렸다. 그렇게 나는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학 하나를 위해 유보했던 수많은 물음을 품고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며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그 꿈이 깨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충고했다. 여기 모두 1등만 하던 학생들이 모여있다. 모두 지금까지처럼 1등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명문대 이름만 믿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 취업은 어림도 없다. 나라고 별 수 있냐고. 인생이 다 그런 거라고. 꿀리지 않게 취직만 하고 보자고 또다시 주문을 외웠다. 그런데 억울했다. 스펙에 매달리자니 젊음이 서럽고 다른 걸 하자니 뒤처질까 불안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행복하지 않은 이 나날들이 억울했다. 나는 점점 숨이 죽어가고 있었다. 묻고 또 물으며 죽고 싶을 만큼 고뇌했다. 반갑습니다. 도쿄형님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먹는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데 정작 나는 먹고 살기에 더없이 급급하고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워졌다는데 나는 24시간 구속받는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손발이 묶여 있어야만 구속은 아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어가 봅시다.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온 삶을 바쳐서 이뤄낸 대학 가는 꿈의 결과는 무직, 무지, 무능, 산무다. 졸업 첫 발부터 실업이다. 지금 세대는 투입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역사상 최초의 적자 세대가 되었다. 대학은 투입한 교육비도 뽑아내지 못하는 값비싼 실업자 양성소가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평생 학생의 일생을 산다. 배울수록 무지를 학습한다. 내가 진정으로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 꿈이 뭔지도 모른다.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화가 누구의 손에 돌아가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대로 연애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성찰할 줄도 모른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삶에 닥친 수많은 실제적인 문제에 우리는 얼마나 당혹하고 무지한가. 대학생이 되고서도 제 앞가림 하나 하지 못하고 무능해져 버렸다. 대학생이지만 초등학생처럼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불려진다. 삶은 직접 살아내고 스스로 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돈을 벌고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한 세상에 살면서 그것 외의 모든 것에 스스로 무능해져 버렸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면서 자라난 잘 사는 명문대생일수록 그리고 성공한 엘리트일수록 실제 삶과 사회 현장에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얼마 쓰지도 못할 빛나는 졸업장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대부분 쏟아붓는다. 과거 우리가 받았던 교육과 현재 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실태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무능하고 무지해서 평생 무직 상태로 남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전혀 해당 사항 없다라고 말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내용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 다음은 더 가관입니다. 꿈과 영혼을 가진 존재인 나는 국가의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배움에 대한 권한을 학교가 독점해버린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모두에게 똑같은 교육을 주입시키고 대학 입시라는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다. 학생 모두를 하나의 경쟁만을 위한 하나의 트랙에 밀어넣는다. 우리는 왜 누군가 짜놓은 틀에 의무적으로 강제로 획일적으로 배워야 하는가? 왜 정해진 때에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리듬으로 정해진 텍스트로 배워야 하는가? 왜 젊음을 희생시키고 건강을 파괴하면서 재미도 열정도 없이 성적 경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억지로 배워야 하는가? 둘째,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무 교육이 실상 소수에게만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먹이로 가도 기른 말과 잘 먹이고 특수 조련된 말을 하나의 트랙 출발선에 세워놓고 기회의 평등이라고 경주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는 게 평등인가? 왜 국가가 강제로 하나의 경주 트랙을 달리게 하고 어린 말들의 이마에 등급 낙인을 찍는가? 이 의무교육 체제는 인간다움의 평등을 높이기는커녕 남보다 부모의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결과를 얻게 만들고 있다. 능력사회라는 구호는 엄연한 사회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구실일 뿐 아닌가. 이젠 1%의 특권층이 조기 유학으로 시작해 그들의 부를 합법적으로 세습하고 지식과 문화와 삶의 방식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능력사회의 실체일 것이다.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조차 이 게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모순된 현실이 나는 견딜 수 없이 슬프다. 그들이 학교 교육의 주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은 학교를 잘 다니지 못해 가난하게 되었다고 믿게 된다. 자신보다 더 충실히 더 많은 돈을 들여 더 높은 학교에서 더 많은 교육을
교육을 받은 이들이 더 많은 특권을 가질만 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체제가 찍어낸 계급적 낙인을 스스로 내면화한다. 사실 이 낙오자들은 획일적이고 강제 의무적인 학교가 없었다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완벽한 노예는 자기도 모르게 기쁨에 겨워 스스로를 노예로 전락시킨 자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겠지만 사실 지금의 자유는 가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나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하나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누가 내 팔다리 꽁꽁 묶은 채로 운동장 한가운데 던져놓고 당신 마음대로 돌아다녀라고 한다면 그걸 자유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지금의 주어진 현실에는 분명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비단 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는 마이크 앞에서는 많은 길이 있다고, 마음껏 개성을 발휘하라고, 누구에게나 노력하면 길이 열려있다고, 기회는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떤가? 모든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과 명문 대학의 자격증 시스템으로 고착되어 있다. 본질적으로 사람을 돈 버는 도구로 볼 수밖에 없는 기업과 자본이 한 인간을 단번에 평가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유일 잣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 잣대란 어떤 학벌과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이며 대학은 그것을 제공하는 독점 사업체가 되어버렸다. 대기업들은 창의적인 인재, 도전 정신이 있는 인재, 도덕성이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형 수족관 속에 길들여진 돌고래의 톡톡 튀는 재주를 원할 뿐이다. 더 높은 연봉을 흔들어 보이면 잘한다, 최고다 칭찬하면 미친 듯 춤추고 재주 부리다 진이 빠지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더 싱싱한 돌고래로 대체되는 그 과정이 되풀이되는 에버랜드의 돌고래, 그들이 인정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들이 쓸모 있다고 판단하는 그것이 정말 인간인가? 그것이 나의 전부인가? 나는 겨우 이만큼인가? 이게 참 학교와 기업에서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고쳐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반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보고 아니 당신은 너무 반시장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니냐,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자는 오히려 말하죠. 그러는 당신은 너무 반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냐, 사람 있고 기업 있지 기업 있고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길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이자 67억 인류 중에 단 하나뿐인 존재들 저마다 지닌 67억 개의 꿈이 무서운 속도로 멸종되고 있다. 하나뿐인 성공과 하나뿐인 행복의 잣대를 향한 무한 경쟁의 질주 속에 그로부터 진정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 시장이 진열해 놓은 것을 선택할 뿐인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임에도 그것이 나의 자유의지와 개성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우리의 꿈과 욕망과 열정과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마저도 실은 주어진 꿈이 아닌지, 돈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 오염된 꿈이 아닌지 크게 의심하고 전체 속에서 떨어져 거리를 두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은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을수록 스스로는 부정되는 것이기에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이 되어야만 그로부터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커다란 자기 부정 끝에 자기 긍정이 찾아왔다. 암처럼 내 안에 들어앉은 오염된 꿈을 던져버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직업의 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주 기쁘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잘하는 일은 잘해서 즐겁고 서툰 일은 새롭게 깨달아가며 발전해서 즐겁다. 내 안에 그렇게 많은 내가 살아있었다는 게 고맙고 신비한 느낌이 든다. 내 생긴 그릇이야 달라져 본들이겠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확연히 달라진 것 같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그것은 평생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나는 안다. 왜 내가 남이 되려고 하는가? 나는 남을 이겨 앞서가기를 거부한다. 오직 나를 이겨 진정한 나 자신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랄 뿐이다. 나 자신을 먼저 찾고 나의 본성으로 직업을 선택해 가겠다고 결심하자. 꿈은 직업이 아니다. 나는 눈앞의 직업보다 훨씬 더 큰 존재다. 저자는 기존의 꿈을 오염된 꿈이라고 표현하면서 과거를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나 스스로가 평생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고 용기 있게 인정한 것이죠. 20년이란 세월을 쏟아부은 결과로 손에 쥐게 된 걸 땅바닥에 내던져버리는 과감한 선택을 감행했고 그 결과 평생 놓치고 살았던 나의 인생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드디어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깨달을 바를 실천으로 옮겼죠. 문장 하나하나에서 그간의 고민과 철학이 느껴져 읽는 내내 마음이 크게 울리더군요. 얇은 책인데 내용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책에는 해당 내용 외에도 자녀교육,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문제, 개인의 미래 등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가 상당히 많으니 강력 추천합니다.